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두 가지 중요한 변수가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대변인이 돌연 사퇴한 것과 야당 내부에서도 X파일로 인한 사실상의 지지 철회 선언에 가까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대선 소식과 이 두 가지 변수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변수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굉장히 부적절한 어떤 방식의 그런 어떤 언급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존재를 폭로했으면 송영길 대표가 엑스파일러 내용을 공개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여러 가지 사항을 신중하게 축구하고 있다고. 대변인은 왜 갑자기 돌연 사퇴했을까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리고 그 X파일 과연 실체가 있는 걸까요? 오늘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첫 번째 인선이자 공식 대변인이 돌연 사퇴했습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 라고 기자들에게 어제 사퇴를 선언했죠. 또 다른 대변인, 이상록 대변인, 이 전 대변인은 건강 등의 사유로 대변인직 수행 어렵다는 뜻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아쉬운 마음으로 이를 수용했다라고 짤막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다는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본격적인 출발도 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대변인이 사표를 던진 걸까요? 요 질문 일단 박정하 전 대변인께 먼저 바로 묻겠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보십니까? 일신상의 이유겠죠. 일신상의 이유라고 믿으십니까? 사실은 제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대변인직을 많이 해봤는데 그 대변인을 맡기는 분하고 그다음에 대변인을 맡는 사람하고의 이게 생각의 일출이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러면은 윤 전 총장이나 그다음에 대변인직을 맡았던 이동훈 기자나 사전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그래 제가 대변인 맡을게요. 그럼 너 해봐.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이 중요한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다음에 생각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흘 만에 저렇게 대변인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시작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선 추정을 해보면 첫째 하나는 저는 윤석열 총장 측의 내부가 아직 분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 정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좀 하나 합니다. 지금 보면은 지난 주에 있었던 라디오 방송에서 이동훈 전 대변인이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당하는 건 당연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이게 아마 발단이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국민의힘 입당은 뭐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대변인의 이 발언이 일종의 발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이제 사회자가 그렇다면 이게 국민의힘 입당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추가 질문에 이동훈 전 대변인이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한 이것이 저는 그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내부적으로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첫째 하나는 아직도 윤석열 전 총장 측 내부가 분명하게 국민의힘 입당하는 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떤 식의 정치를 이끌어갈 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을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이 답변으로 인해서 안에서 갈등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하나. 자, 두 번, 네. 하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 계속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라디오에서의 이 발언이 윤 전 총장의 생각과 이동훈 전 대변인의 생각이 많이 달랐다라는 것, 그리고 대변인의 사퇴로 이어졌을 것이다라는 게 박정하 전 대변인의 관측입니다. 들어보시죠. 투어가 뭐 짧게는 일주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정치란 게 국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창의적 행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보여주기 정치라는 것도 필요하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보수의 중심,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윤 총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인터뷰 직후에 윤 전 총장이 직접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은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정반대의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쇼하듯 보여주기 싫고 안 한다. 입당 마음을 먹고 국민 만나는 건 요식행위다. 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입당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록 대변인은 이동훈 전 대변인이 밝힌 27일 대선 도전 선언도 확정된 바 없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27일에는 윤 총장이 대권 선언할 것이다. 그리고 입당은 결정됐고 민심 투하한다. 이 두 가지가 윤 전 총장의 생각과 달랐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총장 본인과 대변인 간의 어떤 입장 차이, 모종의 갈등, 의견 충돌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된 것 아니냐 라는 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이 출발도 하기 전에 사퇴한 것은 매우 첫 이례적이에요. 번째로는요, 이동훈 대변인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 기자를 하다가 곧바로 된 거지 않습니까? 기자도 참 어려운 직업인데, 대변인은, 대변 오래 하신 분 계시지만은, 저도 이제 공부 같은 걸 좀 해봤는데 엄청나게 어렵죠.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묻는 거하고 내가 대답하는 거하고는 엄청 다르고, 이동훈 대변인도 제가 볼 때는 한 하루에 200통쯤 전화 받았을 거예요. 예. 200통 받으면요, 한 24시간 중에 6시간 잔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200통씩이나 전화 받아요? 1시간에 10통씩 전화 오는 거거든요. 60분 아닙니까? 계속 예. 전화기 들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안 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힘들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일이 잘 풀리면은 그게 힘들지가 않은데 일이 안 풀리니까 더 어려웠을 건데, 지금 이게 나오는 게, 장예찬 시사평론가가 처음에 오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인 두 사람이 오픈이 됐잖아요. 그런 이유는 윤석열 측이 도대체 뭐냐, 이게 예.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그 요구를 받아가지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변인이 선 이후에 방금 봤지만은 특히 입당 문제를 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의 잘못인지 대변인의 잘못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겠죠. 그렇게 혼선이 오히려 계속 이어지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데, 예. 그게 본인이 질 수는 없는 거니까 대변인이 책임을 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문제인데, 정치나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위기는 그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문제거든요. 잘 극복하면은 흔히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점점 나아지네. 처음에는 정치 처음 하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이제 좀 삐걱거릴 수 있지라고 이해가 되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되면 이건 뭐야?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감당할 만한 수준인데 앞으로가 진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대변인과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어느 정도 발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감대가 만약에 달랐다면 소위 말하는 정확한 준비가 아직 안 된 건 아니냐라는 상대 진영의 비판도 예상이 되는 대목인지라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면은 분명합니다. 캠프 위치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캠프 사무실이 공사 중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잠시 후에 보겠고요. 캠프 위치, 김수영 교수님, 이동훈 전 대변인과 윤 전 총장 본인이 위치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고요? 네. 어디를 주장했어요? 그렇죠. 이동훈 전 대변인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 어떤 1번가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에 캠프를 마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 준비, 입당이라던가 이런 대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캠프 사무실을 여의도에 두자. 예, 윤석열 전 총장은 아니다, 광화문에 두자. 이렇게. 광화문에?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굉장히 의견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거 말고도 이제 제가 좀 주목해서 보았던 것은 지난번에 좀 전에 라디오에서 이동훈 전 대변인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민심 투어 하는 게 이제 보여주기식 정치라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심 투어를 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윤 전 총장이 보여주기식의 정치는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제 생각엔 이 대변인 역할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양쪽이 달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 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논설위원으로 했던 이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정치인이 하는 말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의견을 항상 덧붙이는 글들을 써왔기 때문에 이러한 민심 투어가 어느 정도는 보여주기 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대변인의 입장이 되는 순간 이제 그런 말들을 다 덜어냈어야 되는데 윤 전 총장이 볼 때는 그걸 이제 약간의 기자적 시각으로 이제 말을 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말을 보태느냐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서로 대변인에 대한 역할이 무엇이어야 된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의사를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게 대변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이동훈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정치적 해석과 약간의 그런 주관들이 개입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부딪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게는 대단한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하 전 대변인이 이명박 정부에서 줄곧 대변인을 끝까지 잘 수행해봐서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에게, 당선된 사람에게 청와대 대변인을 누구에게 맡길 건가가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의 과제이듯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내 말을 왜곡하지 않게 전달하면서 사방에서 나에게 날라오는 공격을 능수능란하게 방어할 수 있는 대변인, 이비자 방패 역할을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당장 공석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남은 그 SNS를 주로 담당하기로 했다던 이성록 대변인이 지금 맡게 돼 있는데 아무튼 저는 큰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두 분 말씀 주신 것처럼 첫째는 굉장히 큰 줄기에서 뭔가가 달랐을 수도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실 안에서 큰 줄기가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작은 줄기에서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기술적인 문제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잘 정리 못하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으로 왔다라는 거는 저는 그 지금 출발도 하기에 아직 안 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이라는 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대변인이라는 게 어떻게 모든 상황을 다 가정을 하고 이 후보가 되는 분하고 다 조율을 하고 질의응답에 나서겠어요. 얘기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고 큰 줄기에 대해서만 이제 정리하고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작은 부분이라도 아니면 큰 줄기가 정리가 안 됐더라도 이거를 수습하지 못하고 겉으로 이렇게 크게 사단이 날 정도의 상황이 왔다라는 거는 저는 안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야권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안에서 좀 잘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첫걸음을 이제 시작해야지 이 상태로 막 가서는 굉장히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